예, 앞서 보신 대로 간호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찬성하는 법이고 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반대했던 법인데,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제는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야가 과연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 간호법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윤건영 의원 말로는 재표결을 한다는 거니까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만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논의는 오래전부터 됐었잖아요. 사실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법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에 보면은요, 간호법 제정 취지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돌봄 또 요양 그리고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간호 서비스의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간호사들이 그동안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았었고요. 간호협회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이직률이 66%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직률로 따져도 1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군하고 비교할 때 이직률이 한 3배 정도 되는 직군입니다. 그만큼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간호사 한 명당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6명, 많아도 한 7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환자를.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직률도 많다. 그러니까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취지를 담고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따로 떼는 게 간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말 가운데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간호법을 비판했을 때의 주장이랑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간호법 1조에 보면요. 간호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법 내에서 간호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따로 떼는 게 간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의료법 내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양쪽을 다 비교해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 단어. 그래서 이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로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도 간호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에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가서 기본적으로 체열을 하거나 아니면 심박수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의료 행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함께 동행한다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진료 보조 행위를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의사 숫자도 가뜩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최소한 그런 행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그게 지역사회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의사의 지시하에 의사만 병원을 개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단독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의사 없이. 네. 예, 왜냐하면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간호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클리닉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일종의 뭐 의원급 정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예. 그런 경우가 간호사가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역사회라고 범위를 넓혀주면 간호사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이건 부인하고 있어요. 간호협회 자체도 지금 그거는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는 따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픽에 양쪽의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행령을 통해서 이거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법을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들 수가 또 없는 거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은 그 부분이 이제 의사 쪽에서 제기하는 일종의 과장된 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기에 이제 쟁점이 있는 것 같고 양측은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의사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법을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쟁점이 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주장만 있는 것이고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행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 안에 각 직군에 대한 역할이나 아니면 면허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면허 기준에서 그러니까 의료법을 예를 들면 77조 보칙에 보면은 거기에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면허 기준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이렇게 5개 직군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보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빼서 간호법 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면허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간호조무사에 관한 면허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예.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에서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원 있잖아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교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간호조무사 네, 자격증을 그렇죠. 따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간호조무사 협회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는 왜 고등학교 학력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간호사는 그러니까 최소한 전문대졸 이상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런 경우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간호조무사만 고등학교 학력 기준으로 묶어두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 계급화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항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는 의사가 제일 최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진료 보조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예. 간호사를 보조하는 게 간호조무사가 되어 있는 건데 기존의 의료법 내에서 모순이 있거나 불만이 있더라도 다 그걸 꾹꾹 눌러 참아왔던 거예요. 근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간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따로 독립된 범주로 떼어내니까 의사들은 간호사가 나랑 대등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그 쟁점을 설명하셨고. 예. 간호조무사도 나는 간호사 하위 메뉴처럼 들어가게 돼버리는 것이다. 일종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예. 근데 기존의 의료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가불관계처럼 상하관계로 위계질서에 타이트하게 묶여있는 상태가 앞으로는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묶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 잠복돼 있던 불만이 이번에 간호법 제정으로 폭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네. 기존 의료법도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왜 그러면 얘기 안 했다가 네. 간호법 제정하니까 마치 새로운 뭔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기존하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간호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 간호조무사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왕 법을 만들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의료법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이왕 법을 만들 거라면 이 부분을 좀
간호조무사들의 불만이 없도록 개선시킬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예.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반박이 또 나오고 있는 간호사 건데요. 쪽에서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력 인정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력 인정한 사람일 경우에는 대학 졸업해도 얼마든지 간호조무사 학원 다녀서 아니면 별도로 교육과정을 밟게 될 경우에는 대졸자들도 들어가서 얼마든지 간호조무사 할 수 있는 거다. 열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2년에 한 전문대학에 그러니까 전문대학 이상은 간호사 양성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간호조무사 학과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반발했냐면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반발했어요. 대학에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학과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위치가 애매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간호사 쪽에서 반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쪽에서 반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또한 서로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력 부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짚어봤고, 그런데 지금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들하고도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반발하는 직군들이 이제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군들이었죠. 네, 예. 의료연대라고 해서 의사협회하고 같이 지금 이번에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참 애매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간호사의 경우에는 업무 범위가 간호사도 넓거든요. 의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간호사가 지역사회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나의 거예요. 일자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간호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현행 의료법으로 하나로 다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와 관련돼 있는 역할 구분도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예. 간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나머지 일종의 전문 직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직군들에 관한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 업무 범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간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 잠재됐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각각의 업무가 중첩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는 바깥에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주사도 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병원 안에 들어오면 불법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는 주사도 못 놔요.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근데 간호사의 경우에는 응급구조 간호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간호 업무는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응급구조사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직군의 업무 범위와 권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런 갈등이나 이런 거, 예. 최소화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예. 아쉬운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역할을 규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동안에 가장 급했던 간호법을 먼저 제정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서로 간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확 섞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은 지금 단체 행동을 한다니까 그건 뭐 지켜보는 걸로 하고 지금 오늘 우리 논의에서 좀 빠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간호법이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했고 물론 뭐 이것도 간호법에 대한 입장차, 시각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도 뭐 엇갈릴 수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게 좋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하다못해 간호사가 방문해서 예. 체열도 하고 혈당도 측정해주고 또 심박수도 측정해주고 이렇게 의사 하면서 중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 의사의 지도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한 의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낫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서로 간의 업무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를 건드리고 나니까 와르르 다른 것도 쏟아져 나오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정치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군데를 딱 건드렸을 때 거기서 연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연쇄 반응이 나타날 때 얼마나 책임성 있게 그것들을 정리해 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은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고
서로 간의 주장이 이기적인 주장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주장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갈등이 있다고 그 갈등을 그냥 묻어두거나 아니 조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한꺼번에 갖다 놓고 예.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여야 간에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번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